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335호 제15면입니다. 하남시 시내버스의 저상형 전기버스 7대 도입 장애인 등 교통약자 통행권 개선. 하남시는 잠시역을 오가는 시내버스 30-5번의 저상형 전기버스 7대를 도입해 12일부터 운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에 운행되는 전기버스는 친환경 연료 사용과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해 도입한 것이다. 또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휠체어 2대가 탑승 가능하도록 저상버스 형태로 제작됐다. 전기버스는 전기모터로 주행해 소음과 진동이 거의 없는 데다 특히 일산화탄소 등 유해물질 및 탄소 배출이 없어 도심 대기 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시는 올해 7대를 추가 도입해 총 14대를 운행할 예정이다. 문용석 교통정책과장은 이번에 도입한 전기버스는 저상버스로서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광역 이동권 보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대기 환경 개선과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을 위해 저상형 전기버스 도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남시 평생교육기관 맞춤형 컨설팅 실시 장애인 복지관 등 5개소 선정. 하남시는 평생교육기관의 전문성 강화와 평생교육 사업 수행 역량 강화를 위해 5월부터 8월까지 맞춤형 평생교육기관 자문 컨설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12일에는 하남시 장애인복지관과 감북동주민자치센터를 대상으로 한 차 컨설팅을 실시했다. 이날 컨설팅에서는 해당 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기관 평생교육 실태 진단 컨설팅 과제 설정을 위한 현황 파악 개선 사항 도출을 위한 기관별 니즈를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는 심층 인터뷰를 통해 도출된 구체적인 컨설팅 안건에 따라 기관별로 실행과제 도출, 주제별 전문가 매칭을 통한 자문 컨설팅을 진행하게 된다. 5월부터 8월까지 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 자문 컨설팅에는 장애인복지관, 문해교육기관 등 관내 평생교육기관 5개소가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이들 기관에 대해 기관별 현안에 따른 심층 인터뷰 주제별 전문가 자문 공유 워크샵 등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혜연 하남시 평생교육원장은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평생교육기관이 다양한 평생학습 요구에 빠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이번 컨설팅이 하남시의 평생학습 생태계를 튼튼히 만드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남시 평생학습 소유의 어르신 스마트폰 사용법 특강 호응. 하남시는 9일 하감동 어르신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스마트폰 사용 교육을 실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번 스마트폰 사용 교육은 하감 경로당 개소 이래 처음 실시한 것으로 어르신들의 평생학습에 대한 열망을 반영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날 특강은 스마트폰 기본사용법 사진 동영상 찍고 전송하는 법 원하는 자료 검색하고 캡처하는 법 등 실생활에 필요한 스마트폰 사용법을 보조 강사와 함께 1대1로 실습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교육에 참여한 어르신은 평소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웠는데 이렇게 실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경로당에서 받게 돼 매우 만족스럽다며 이러한 교육을 일회성 특강이 아닌 지속적인 강좌로 확대해 주기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시 평생교육과에서는 권역별 거점 평생학습센터 지역특화형 학습나루 구축을 위해 지난 3월부터 농촌 내 개동, 천현동, 감북동, 춘궁동, 초이동, 과감일동, 위례동을 대상으로 방문 컨설팅을 했다. 이 같은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특화 프로그램을 5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주혜연 평생교육원장은 권역별 거점 구축을 통해 배움에 접근이 어려우신 분들을 만나 지속적으로 컨설팅하고 피드백해 평생학습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남시 초등 4학년 대상 치과 주치의 사업 실시. 하남시는 오는 16일부터 예방중심의 포괄적 구강건강관리 서비스인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 사업은 연구치열이 완성되는 시기인 4학년을 대상으로 구강검진, 문진 및 기본 구강검사, 구강보건교육, 칫솔질 치실질, 불소이용법, 예방진료, 전문가 구강위생관리, 불소도포 등을 통해 평생 구강건강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한다. 시는 예방중심의 포괄적 구강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 1인당 4만 원의 검진비를 지원한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덴티아이 경기 앱을 내려받아 문진표 작성 및 온라인 교육을 이수한 후 사업 참여 중인 치과로 전화해 검진 일정을 예약하면 된다. 학교 밖 청소년이나 미등록 이주 아동은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면 참여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최희선 건강증진과장은 초등학교 4학년 무렵은 평생 구강건강의 기틀을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시기로 보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길 바란다며 앞으로 다양한 구강보건 서비스를 통해 취약아동들의 구강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하남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가만 전화기 지역번호 031-790-5098로 문의하면 된다. 화성시 생명 구하는 골든타임 스마트 재난공유 시스템으로 잡는다. 화성시가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스마트 재난공유 지원 시스템 고도화에 나섰다. 앞서 지난 2020년 관내에 설치된 9만여 대의 방범 카메라 현장 영상을 위급상황 시 경찰서, 소방서와 공유하는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안전망 기반 구축 사업을 추진한 데 이어 이번엔 CCTV가 없는 곳까지 안전망을 넓히겠다는 취지이다. 시는 13일 시청 상황실에서 박원수 기획조성실장, 안전정책과 스마트시티과 등 5개 부서 과장과 화성서부 경찰서 112치안 종합상황실 소년수 실장,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재난종합지휘센터 김원혁 소방관,
화성소방서 재난대응과 대응전략팀 김광수 팀장, 수행사인 ESE 주식회사 관계자 총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 재난공유 지원 시스템 고도화 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스마트 재난공유 지원 시스템 고도화 사업은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 주관 재난안전 분야 특별교부세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확보한 5억 원이 투입되며 5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추진된다. 우선 모바일 기반 재난공유 지원 시스템을 개발해 CCTV가 없는 곳에서도 소방서와 경찰서 등 재난대응기관과 현장 영상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 예정이다. 또한 경기도 안심과가 서비스 앱을 도입해 늦은 밤길 여성들의 안전한 귀가를 돕고 재난 발생 위험 지역에 고성능의 광역 CCTV 총 3대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빅데이터를 활용해 CCTV 설치 의사결정 서비스를 개선하고 보다 효율적이면서도 시민 중심적인 CCTV 안전망을 운영할 방침이다. 박원수 기획조정실장은 재난대응기관과의 신속 정확한 협업으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편리하고 안전한 첨단 스마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시 제15회 세계인의 날 행사 열어 화성시가 세계인의 날을 맞아 15일 시청 대강당에서 세계문화축제를 개최했다. 세계인의 날을 기념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고자 기획된 이번 축제는 온 오프라인으로 1,000여 명이 함께했다. 16개국을 대표하는 외국인 주민 16명의 국기 행진을 시작으로 기념사, 축하 영상, 공로자 표창, 전통문화 공연 등이 진행됐다. 특히 전통문화 공연으로는 네팔의 마루니, 우즈베키스탄 이토피, 필리핀 이통아크가 펼쳐져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어진 토크 콘서트에서는 문화 다양성을 주제로 방송인 구잘과 이스칸, 가수 방대한, 이기호 다문화 박사, 수베디 교수, 외국인 근로자 퉁, 결혼 이민자 제타 등이 토론을 벌여 유튜브로 중계됐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우리 시의 빠른 성장에는 외국인 주민의 기여가 컸다며 모두가 함께 더욱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